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숫자로 보는 풍수라고,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주소와 그 번지수 네. 이런 것들을 다 더한 다음 나오는 그 숫자에 대한 네. 숫자풀이 이런 풍수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주팔자나 명리학이나 주역 보면 성명학이라고 있어요, 따로. 관상, 수상, 사주 이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성명학, 이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짓잖아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냥 순수 한글로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다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름 한자에 획, 한 획, 두 획 할 때 그 획 개수나 순서나 숫자에 따라서 모든 이런 기운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짓는 거를 학문으로 만든 게 성명학이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성명학인데 풍수용 성명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것도 풍수를 숫자로, 이 집의 기운을 숫자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전 처음에 재미로 이렇게 이걸 많이 적용시켜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랑 제 자신한테. 근데 이게 꽤 높은 확률로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 7-80% 이상 확률로. 평균적으로 한 10분한테 물어보면, 자기 집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그 집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들을 회상하면 이 말대로 대부분이 되고, 한두 명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내가 이것도 이렇게 맹신하거나 강추할 정도는 아니지만 재미로 보는데 왠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많은 분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브린이가 설명한 것처럼 이걸 하는 방법은, 지금 도로명 주소는 안 됩니다. 도로명 주소로는 볼 수 없고요. 옛날 집원이라고 하죠. 도로명 주소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쭉 주소로 사용해왔던 그 집원이라고 합니다. 집원 주소로 했을 때 그 집원 주소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한 개씩 딱딱딱 따로따로 떼서 다 더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동 네. 100번지 다시 3이면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0은 그냥 0으로 없애야 돼요. 왜냐면 10이란 단위는 없습니다, 여기서. 10이란 단위는 없고 1부터 9까지만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각각 한 개씩 떼서 다 더합니다. 그럼 그 총 합에서 9를 계속 뺍니다. 나머지가 9 이하의 결과 숫자가 나올 때까지 9를 계속 뺍니다. 9만 남으면 또 빼면 안 됩니다. 9는 1부터 9까지 남을 때까지 계속 9를 뺍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120-19번지에 네. 106동 502호를 사신다. 모든 숫자를 다 더합니다. 다 더했을 때 2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9를 빼줍니다. 그러면 18,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9를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러면 9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9라는 숫자에 대한 풍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확인은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마지막 9 빼주고 또 9 빼주고 또 9 빼주고 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1에서 9까지가 나오면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1부터 9까지에 어떤 해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인앙시 지상이라. 만인이 우러러 보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 형상의 자리로, 길하지만 그로 인한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흉도 함께 오는 자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수로서의 이 자리는 좋은 자리지만 그 자리에 사는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하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얼토당토 않고 흥청망청 산다면 패가망신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적인 풍수 기운은 좋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2번은 산간유숙격.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르듯 재물이 빠져나가는 자리로 재물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지출이 끊이지 않는 자리다. 2번이 나오신 집 같은 경우는 약간 흉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적인 측면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쓸데없는 지출이 줄줄줄줄 나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전혀 계획이 없던 어떤 맛있는 케이크를 보고 지나가다 그냥 얼핏 봤는데 저 맛있겠다, 먹고 싶어 해서 사려고 보니까 3만원짜리 케이크예요. 이왕 들어왔으니까 또 안 사기도 쪽팔리고 해서 사야지.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면서 졸졸졸졸 흘러나가다가 결국은 필요치 않은 큰 재물이 나가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그런 흉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호 함정격. 사나운 호랑이가 함정에 갇혀서 좌충우돌하니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흉한 자리다. 네, 맹호 함정격 같은 경우에는 흉지 중에도 거의 최상 클래스 흉지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용맹하고 힘세고 민첩성이 세계 최강 생명체인 호랑이도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올 정도의 굉장히 무서운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갔던 사람도 갑자기 대인기피증에 걸리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다든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재미로 봤는데 맹호 함정격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금계 포란지상.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격으로 풍수에서는 명당이지만 여기서는 허울만 좋고 실속이 약한 자리로 흉하지 않은 정도의 자리다. 사실상 결론은 흉하지 않은 정도의 자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금계 포란지상 같은 경우에는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풍수로서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허울만 좋고 실속이 약한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상 허울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실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는 다 저를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여유롭지도 않지만 주변에서는 다 부러워할 정도로 니 참 부럽다.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고 너희 가족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실상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작산 연탈격. 태산이 허물어지고 부귀공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리로 경매에 자주 오르내리는 집이라 할 수 있다. 네, 작산 연탈격 같은 경우에 맹호 함정격처럼 사실상 쌍두마차를 이루는 풍수에서는 가장 흉지로 취급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좀 많아요. 실제로 연속해서 10년 동안 계속 3번, 4번 경매에 올라오는 집 같은 경우에 주소지가 작산 연탈격이었던 집이 저는 실제로 봤었고요. 경매 물건 보면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거든요. 해볼 때 이런 게 나왔었는데 기록을 보면 이 집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매에 나왔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직 내가 지금 살고 계시더라도 이사 나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그것도 천재지변 같은 안 좋은 일이 계속 금전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유단합격. 노인이 꽃길을 걷듯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로 아주 쓸만한 자리다. 네, 이거 노인이 꽃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편안하고. 우리 최근에 유행어로 꽃길만 가세요라는 유행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꽃길이라는 말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노유단합격 해당하는 집 풍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꽃길만 가는 자리. 다음은 맹인 실장격. 당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격으로 우유부단해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자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단점을 얘기할 때 한 번씩 거론되는 건데 결정력 장애? 결정장애. 네, 결정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을 한 번씩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듣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심각하진 않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맹인이 지팡이도 없이 길을 혼자서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이 집에 살면 미래가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고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직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시리에 빠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8번은 유아 복모지상이라.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편안한 자리로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런저런 경사가 찾아오는 아주 좋은 자리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금계 포란지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른 데서는 주변은 별로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잘 살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집에만 가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우리 집이 따뜻하고 편안해요. 거기다가 하는 일마다 술술술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잘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노력한 이상의 뜻밖의 이런 행운도 찾아오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아주 풍수적으로 좋은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진짜 알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인지도 잘 몰라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알부자 같은 그런 집이죠. 알부자가 되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는 수집 천금지상이라. 천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좋은 자리. 하지만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부리면 크게 망하는 자리로 절제가 가능한 사람만이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전설의 명당 자리다. 네. 이런 말 있죠. 뭐 아니면 또다. 뭐 아니면 도다. 예, 보다. 또 아닙니까? 또. 뒷도. 아닙니까? 예. 그럼 백도. 백도.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굉장한 천금을 대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주제 파악 못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산다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전설의 명당이다. 풍수계 전해내려오는 전설의 명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주소, 집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다 1부터 9까지만 각 개별의 숫자를 다 합해서 그 합한 숫자에서 9 계속 빼다가 1부터 9까지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 숫자에 대입해가지고 3번이면 맹호함정격, 9번이면 수집천금지상격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거를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믿고 다음에 이사 갈 때 재미삼아 한번 이제 집원이나 숫자로 이런 걸 대입해갖고 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으실 거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야 너희 집은 어때? 저 너희 집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으면서도 한 번쯤 우리 집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풍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불인인 저도 풍수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시도를 해봐서 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재밌습니다. 진짜. 저도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